테슬라 주가가 갑자기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저녁 7시, 미국 시간으로는 새벽 시간이죠. 장 전에 벌써 5%가량 상승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저녁 먹을 때만 해도 마이너스였다가 갑자기 3%, 5% 올라서 이유를 검색해봤더니 재밌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최근 너무 많이 올랐었죠. 8거래일간 계속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좀 쉬어야 되지 않나. 마침 또 $1000 넘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번 좀 쉬어주고 차익 매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시기였었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악재가 하나 터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상하이가 전면 봉쇄됐어요. 그래서 테슬라 공장도 최소 1일, 다른 뉴스에서는 4일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중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통 월말에 생산이 가장 바빠요. 월말에 공장을 쉰다라는 거는 생산 대수가 굉장히 적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가 월별 인도량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3월달이니까 4월 1일날 발표가 나오면은 3월 인도량에 따라서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악재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죠. 마침 8거래일 동안 쉬지 않고 올랐고 $1000 넘은 상태에서 악재까지 나왔으니까 정말 이건 칼타이밍에 쉬어가야 하는 자리다 라고 모두가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 시간으로 새벽에 테슬라 트위터에서 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이죠. 딱 이렇게 나옵니다. 테슬라는 올해 연례회의에서 주주들에게 주식 분할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추가 주식을 승인하도록 투표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연례회의,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주식 분할하기 위해서 총 발행 주식수를 늘리는 안건을 투표로 신청하겠다는 거죠. 주식 분할을 하려면 주식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정관에 나온 대로 우리 회사 총 발행 주식수는 얼마입니다. 정해놓는데 2020년에 주식 분할을 하는 바람에 한도가 꽉 찼겠죠. 그러니까 정관을 변경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총 주식수 한도를 더 널널하게 늘려놓고 주식 분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 분할을 하겠다라는 단어보다는 주식 분할을 하기 위해서 총 발행 주식수를 늘려놓겠다라는 건데 언젠가는 주식 분할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꼭 이번에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분할 언젠간 할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주주들이 좋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주주들이야 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좋아할 사람들이니까 통과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 분할을 왜 하느냐? 이유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솔직한 이유로 말하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죠. 주식 분할을 했을 때 주가가 안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두 번째는 해외에 공장이 생겼잖아요. 해외에 일하는 직원들한테 스톡옵션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식 분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주식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이걸 쪼개서 줘야지만 골고루 나누기가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1.5개 줄게 7.5개 줄게 이런 거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10개 20개 30개 나누기 좋으려면 주식을 어느 정도 분할을 시켜놔야 됩니다. 기가 베를린이라든가 기가 텍사스라든가 이제 공장이 늘어나는데 직원들이 채용이 풀로 되고 생산량을 맞출 때쯤 올해쯤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돈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버크셔 해서웨이 빼고 나머지 주식들을 보면은 주가가 너무 비싸면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학생들 아니면 사회 초년생들이 주식을 사기 어려워요. 구글같이 300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돈이 있겠어요?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분할해서 누구나 한 주씩 가질 수 있도록 나누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애초에 테슬라 주식 분할 루머가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이 연말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언급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연말에 발표를 하지 않겠는가를 했는데 좀 지나서 이번에 했고요. 주식 분할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주가가 오를 거라는 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도 머스크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확률 높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확률 높은 이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봤었는데 다른 이유로 보자면은 머스크 같은 경우 스톡 옵션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때문에 이렇게 또 주가를 올려야 되는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머스크는 스톡 옵션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5번이 더 남아있는데 원래 총 12번 중에서 7번을 썼어요. 2018년 머스크한테 주어진 보상 체계가 어떤 거였냐면 연봉 0원을 받는 대신에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은 스톡 옵션 기회를 12번 받는 걸로 했습니다. 스톡 옵션은 총 1억 1000만 주거든요. 거기에서 1회당 840만 주씩 해가지고 주당 $70에 살 수 있는 방식입니다. 19년에 2번, 20년에 2번, 21년에 3번 썼어요. 그래서 5,900만 주를 수령했습니다. 매년 2번 이상 썼기 때문에 올해도 한 2-3번 정도, 내년에도 한 2-3번 정도 스톡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1,570만 주를 팔았어요. 164억 달러에 팔았습니다. 이게 세금 문제라 말을 했는데 세금 내야 되는 세금보다 3배 이상을 팔았다는 거죠. 아마도 그 현금으로 다시 스톡 옵션을 사들이려는 거 아니냐, 비트코인 사들이려는 거 아니냐, 도지코인 사려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다시 또 사들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스톡 옵션으로 받은 주식 같은 경우는 당장 팔게 되면은 세금이 높아서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 기존에
뭐 보유한 주식을 파는 방식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더 보유했다가 몇 년 뒤에 파는 방식도 있을 겁니다. 머스크가 보유한 주식이 지금 1억 7천만 주거든요. 거기다 스톡옵션 모두 사용하게 되면은 2억 주 이상 넘게 되니까 머스크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보유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매도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식 분할 비율은 몇 대 몇이 나올 거냐, 아직 그걸 말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주식 분할에 대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관 변경을 통해서 총 발행수를 늘리겠다 이거였으니까. 2020년 8월 28일에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했었는데 그때 5대1로 분할을 했어요. 당시 700달러 했던 주가가 1200달러까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몇 달 만에 70% 올랐죠. 그때 유동성의 힘이 작용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어요. 뭐 살 거 없을까 이랬을 때 성장성 빠르고 핫했던 테슬라니까 투자자가 몰려들었던 거죠. 시장이 너무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애플도 이 시기에 4대1로 분할했었는데 주가가 20% 정도 올랐었거든요. 유동성이 많은 장에서 주식 분할은 확실하게 호재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참고로 주식 분할이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주식수가 많아졌다, 주가가 예전보다 더 저렴해 보인다, 이런 착시 효과가 있는 거지, 뭐 기업의 EPS가 올라간다라던가 PER이 내려가는 그런 일이 아닌 거라는 거죠. 다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국의 우량 기업들 위주로 한번 봤더니 주식 분할하고 나서 12개월 뒤에 주가 상승 사례를 봤어요. 서로 시기가 다르고 업종도 달라서 표본 자료로 쓰기 좋을 것 같은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3대1로 분할했는데 200% 상승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9대1 분할에 47%, 디즈니는 8대1에 18%, 인텔은 6대1에 12%라는 거죠. 이 얘기는 12개월 뒤에 주가에 그렇게까지 뭐 오르고 내리는데 영향을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거. 보통 이제 이런 주식들은 주가가 장기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뭐 이게 무조건 주가를 막 뻥 하고 오르는 그런 영향을 준다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호재라는 거지 장기적인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분할 비율을 보면은 보통 3대1에서 9대1 범위에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도 이제 과거에 5대1로 했었고 애플도 4대1 정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중간값 정도의 한 4대1에서 5대1 정도를 예상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은 호재들을 생각해 보면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느냐 떨어질 거냐를 볼 수도 있는데요. 머스크가 주식 분할 카드를 꺼냈다라는 거는 올해 그만큼 성장성에 자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서 뭐 테슬라 봇 발표라던가 두 번에 이은 가격 인상 성공, 그리고 4680 배터리 등장, 여기에다가 베를린 텍사스 공장 이제 오픈했고 점점 생산량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공장 가동률 개선을 해서 올 연말에는 200만 대 수준의 캐파를 보여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호재가 많은 올해인데 굳이 왜 주식 분할을 해야 되느냐 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주가 부양을 해야 될 정도로 이 호재들이 악재가 아니냐, 호재가 안 나오고 악재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제 생각엔 통상적으로 어차피 주식 분할을 언제든지 하려면은 미리 정관 변경을 통해서 총 발행수를 늘려두는 게 여유있게 어느 정도 바스켓을 비워두는 거죠. 이거는 시기와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약간 김칫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주의할 점은 뭐가 있냐면 주식 분할이 만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주가가 올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주가가 낮아 보여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착시 효과를 준다라는 것 뿐인 거죠. 그리고 주식 분할은 호재가 맞지만 증시 전체가 분위기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증시 전체라는 게 1층인 거고 그 위에 주식 분할이라는 호재가 있는 겁니다. 집안이 흔들리는데 이 위에 있는 주식 분할이 좋을 리가 없다라는 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하나 있는데 CEO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입 리스크. 머스크는 훌륭한 관종이죠. 이것까지 계산된 천재 아니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관종은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러시아 사태 이후로 발언이 굉장히 과격해지고 있는데 이게 또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 봐요. CEO, 리더는 묵직해야 합니다. 미국의 빅테크, 전기차 주식 같은 경우도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접근법이 뭐냐면 주가가 저렴할 때 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거든요. 그래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 보통 좋아 보일 때 사람들이 이제 비싸게 사고 안 좋아 보일 때 쌀 때 팝니다. 그러면서 손해가 나는 거죠. 그거를 역으로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좋아 보이는 게 많죠. 그만큼 주가도 $1000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매수를 추천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결론을 내리자면 주식 분할은 호재가 맞다. 이게 조금 오르든 많이 오르든 호재는 호재인데 수학적으로는 연관은 없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